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원할 때마다 원하는 것을 먹으면서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주장처럼 들리겠지만 진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시스템은 너무 간단해서 초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 혁명적인 돌풍을 일으켰고 미국에도 소개됐으며 텔레비전 정규 프로그램으로도 편성되어 방영되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연구기관에서 이 시스템이 그 어떤 다이어트 방법보다 7배는 더 성공적이라는 것을 밝혀내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영원히 날씬할 방법을 찾고 있어입니다. 지은이 폴 맥케나, 펴낸 곳은 스노우폭스입니다. 이 책은 체중 감량을 식단 관리, 운동, 특정 규칙 없이 성공하도록 돕습니다. 책의 저자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기계발 분야의 저자이며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의 권위자입니다. 그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한 성공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그 흔한 먹지 말 것 항목이나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서인데요. 이 책에도 그의 가르침이 그대로 나와 있으며 대표사상 4가지 황금률만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중 감량의 황금률 1번. 배가 고프면. 낙타의 호간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방, 즉 저장된 지방입니다. 낙타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얼마나 오래 굶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방을 저장합니다. 배가 고플 때 먹지 않고 굶으면 우리 몸도 낙타의 지방 같은 일을 합니다. 한동안 체중 감량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면 우리 몸은 지속적인 지방 저장 모드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은 기근이 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응해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세포에 지방을 저장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섭취하는 모든 음식에서 더 많은 지방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체중 감량용 라자냐에는 지방이 몇 그램밖에 들어있지 않을 수 있지만 배고플 때가 아닌 정해놓은 식사 시간이 됐다는 이유로 먹는다면 우리 몸은 지방을 붙잡아서 저장할 수 있는 곳에 저장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라면 위, 여성이라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지방을 저장합니다. 실제로 마른 사람이 때때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굶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음식에서 과도한 지방을 찾아내 저장하지 않고 사용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식사 요청을 계속 무시하면 신진대사에 변화가 생깁니다. 신진대사가 빠르면 하루 동안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지만 배가 고파도 먹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신체가 에너지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런 몸의 변화는 일종의 무기력을 불러옵니다. 이런 상태를 대부분의 사람은 가벼운 우울증 증세로 느끼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도 먹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서는 음식에 대한 기형적인 사고 패턴이 형성됩니다. 음식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은 뇌에 강력한 신경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잘못된 배고픈 신호를 보내고 음식에 대한 갈망과 폭식을 초래합니다. 몸의 메시지를 덜 신뢰하면서 몸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타고난 지혜를 재설정하기 위해 당신이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정말로 배가 고플 때마다 음식을 먹는 것. 진정한 배고픔은 감정적 배고픔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 황금률을 잊고 나서 하지만 나는 항상 배가 고파 또는 하지만 나는 결코 배가 고프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면 지금 겪고 있는 배고픔이 신체적인 느낌이라기보다 감정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몸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미묘하거나 미묘하지 않은 진정한 배고픔의 징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의 황금률 2번. 먹고 싶은 것을. 1930년대에 진행된 실험을 살펴볼까요? 과학자들은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부터 시금치까지 다양한 음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면서 30일 동안 먹고 싶은 음식과 시간을 정해 자신만의 식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각기 다른 음식을 선택했지만 연구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은 한 달 동안 균형 잡힌 식단으로 간주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와 같은 예로 임신한 여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이 임신 중에 특별한 음식이나 특정 음식을 원합니다. 아이스크림부터 절인 양파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음식의 식탐을 보이죠. 그 이유는 여성 자신의 몸이 태아를 성장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시시각각 정확히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그 음식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 금지된 음식이 덜 먹고 싶기는커녕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의도와 통제 사이의 내적 싸움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음식과 화해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진짜 원하는 걸 따르기 거부할 때 오는 긴장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는 금지된 음식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시간을 들여서 정말 맛있게 먹는다는 조건만 있을 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당신은 아마도 지방, 설탕,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라고 듣거나 생각한 것을 싹 버리는 식의 다이어트를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을 읽는 즉시 냉장고로 가서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은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버리세요. 저지방 요거트도 버리세요. 정말 좋아하지 않는 한 무설탕 아이스크림도 버리세요. 냉장고에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하나도 없으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당신이 허기를 느낄 때 제가 원하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파스타가 먹고 싶나요? 그러면 즐기세요.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나요? 그럼 드세요. 실제로 배가 고프다면 즐기고 즐기세요. 오늘부터 당신에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언가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무설탕 골판지 맛의 쓰레기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말하세요. 아니요라고요. 체중 감량의 황금률 3번. 맛을 느끼면서 한 입 한 입. 저는 과체중인 사람들에게서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씹거나 맛보지 않고 최대한 빨리 많은 음식을 입에 밀어넣는 일종의 먹는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등 생존에 필수적인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음식을 입에 밀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배가 부른 것을 알려주는 위장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과식을 하고 위를 키우고 체중을 늘립니다. 문제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느끼지만 그 후에는 곧장 뚱뚱해지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기분이 너무 불쾌해져서 방금 생긴
부정적인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무마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다시 폭식을 반복합니다. 이 책에 담긴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입 한 입 온전히 즐기기만 하면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맛을 음미하고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놀라운 식재료의 질감과 감각을 즐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음식을 온전히 즐기려면 자신이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엄청나게 체중을 감량하고도 멋지고 건강해 보이는 친구를 만난 일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하루에 1000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 약 172만 원 정도 하는 극동 지방의 호화 리조트에서 이제 막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프로그램은 식사 속도를 늦추고 음식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씹는 과정을 더 의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매 끼니는 명상과 같았고 매 식사마다 맞은편에 앉아서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하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배정돼 있었다더군요. 이렇듯 입속의 음식을 즐기는 새롭고 긍정적인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될 간단한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식사 속도를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늦추고 한 입 먹을 때마다 꼭꼭 씹어 드세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수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샌드위치나 햄버거에서 손가락을 떼어내어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내려놓으세요. 입속에 음식이 없어지면 다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축처럼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속으로 밀어넣는 대신 모든 음식을 미식가처럼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먹는다는 것이 천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스템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음식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스위스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눈을 가렸을 때가 평소보다 약 25% 적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음식을 보지 않고 맛과 질감에 온전히 집중할 때 실제로 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내가 진행하고 있는 체중 감량 세미나에서 발견한 것과 일치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점심 식사 후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으로 음식을 천천히 의식적으로 먹으면서 실제로 맛을 보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저서 나는 왜 과식하는가를 쓴 코넬 대학교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는 식사 중에 주의가 산만해지면 자신이 무얼 먹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영화나 축구 경기를 보면서 팝콘이나 견과류, 과자를 먹던 때가 기억나실 겁니다.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처음에 배가 고팠든 그렇지 않든 그릇이나 봉지 전체가 사라져버린 걸 발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려 91%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오래된 무의식적인 습관을 그만두는 방법은 그저 책을 읽거나 통화 중이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는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식사하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방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네 번째 황금률을 알아차리고 적용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체중 감량의 황금률 4번. 포만감을 느끼면 어렸을 때 주전자의 증기로 편지 봉투를 열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증기가 계속 올라오게 하려면 주전자가 끓은 후에도 한참 동안 켜기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 했죠. 물론 주전자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고 곧 주전자 내부의 금속 온도 조절기가 구부러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행히 고치는 건 꽤 쉬웠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제자리로 구부리자 다시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배고플 때 먹고 포만감을 느끼면 멈추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이 배가 부르다고 느낄 때까지 먹거나 접시의 음식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쉽게 체중을 감량하고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몸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날씬해지고 날씬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내면의 온도 조절기에 따라 포만감을 느끼면 식사를 중단하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위장은 배부르다, 이만하면 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뇌에 도달하는데 최대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면서 식사를 하고 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이 신호를 즉시 알아차리기 쉬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곽보다 아래이고 위장 위쪽에 있는 태양신경총에서 명확한 신호를 경험합니다. 처음에 느끼는 포만감과 만족감을 놓쳐도 배가 부른 걸 알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먹은 후에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전보다 맛이 점점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포만감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만족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후에도 음식을 계속 먹으면 불편감이 뚜렷하고 점점 더 커지므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접시에 음식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적게 남았는지에 상관없이 즉시 식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가르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겁을 먹고 10분 후에 다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하며 의식적으로 한 입 한 입 즐기면서 먹다가 배부른 것 같으면 멈춰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중 10% 미만에게만 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다이어트를 중단한 사람 대다수가 다이어트 전보다 체중이 더 많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해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식단이나 운동에 대한 강박 없이 편안하게 건강을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